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좀 그걸 좀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래서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뭐 국민의힘이냐 그 단계를 지금 넘어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몇 개 좀 우리가 보면서 좀 인사이트를 얻기 원합니다. 좀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아니 그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이후에 이 미국을 어떻게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단체가 지금 거의 한 45년 됐죠. 그래서 이게 뭐 인터넷 치면 무료로 다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Mandate for Leadership 2025에서 이게 한 9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900페이지에서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요. 오늘 나눌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코리아, 한국 들어간 부분만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를 먼저 만든 분들의 배경을 말하자면 한 40개 그 독립적인 어거니제이션 모셨어요. 리서치 단체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한 굉장히 많은 분, 제가 숫자를 40개 단체 200명인가? 그래서 석학들이 모여서 이 40년 동안 어떤 데이터와 미국의 이제 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부분 전반적인 정책이요 공화당에 가깝습니다. 공화당에 가깝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랑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국방부의 정책이에요. 그 국방부 정책이 좀 길어서 제가 거의 다 봤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 내용을 제가 다음 텀에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군 국방부가 한 군인들이 한 300만 명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재량적인 예산안에 50% 이상이 국방비가 지출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일반이랑 비교하면. 근데 이 과거 정부 오바마 정권 8년하고 바이든 정권 4년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나타났냐면 이제 바이든 때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군대가. 여기 표현에 의하면 몇 년간 국방부 군대의 오형, 그러니까 잘못 그 군대를 잘못 썼다.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고 낭비됐다. 그리고 반역하는 이중대 문화가 생겼다. 여러분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하죠. 그리고 훈련과 실행에 있어서 너무도 허술하게 하는 군대 훈련. 영어로 하면 뭐 poor discipline 이런 표현까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다양성 문제. 다양성 문제 뭔지 아시죠? LGBT. LGBT 문제, 백신 의무 실행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군대의 질서와 조직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앙적으로 완전 그 퇴각하게 되었고 원래는 퇴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손해를 보고 퇴각했다 그러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호한 정책들을 씀으로 패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리고 고위 장성급 군인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군대의 원래 존재 목적은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 집중하는 건데 정치 영역에 들어갔다. 이런 세 가지를 딱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무너지면서 나라의 권위와 그 힘 있잖아요, 파워.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할 것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 불법 마약 유통, 펜타닐 같은 거 아시죠? 그걸로 연간 10만 명이 죽고 있대요. 이 10만 명이 죽고 있는 게 알카에다 20년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4배 더 많은 수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쟁의 양상과 기술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디펜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적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하느냐. 그리고 이런 표현 썼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나는 일이고 많은 일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이 굉장히 수반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쓰신 분이 참 믿는 분 같아요. 참 영적인 말을 썼는데 그러면서 어떤 말을 썼냐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무기 시스템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귀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의 귀에 정확한 정보, 진리를 넣는 것이다. 거짓말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의지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앞으로 국방부에서 4가지를 우선순위를 하는데 거기 정책에 이제 대한민국하고도 연관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미국 군대의 전반적으로 지휘 명령 체계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이 군대 장성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 막을 것이다. 그리고 전투만에 초점을 만드는 군대를 만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조합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 세상의 군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전에 그냥 영적으로 기도하는 전쟁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반정부적인 적그리스도 체제가 하나 나오면 그것으로 물리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염소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거를 양의 나라로 갈래, 그 염소의 나라로 갈래 하고 하나님의 뭐죠? 그 재판의 천칭 이걸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양의 나라라고 보고요. 그 러시아, 중국, 이란은 이제 염소의 나라, 뭐 터키, 뭐 그런 쪽 나라들 있죠.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나라들,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들, 그다음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아마 염소의 나라들, 적그리스도 체제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에 있어서 군대를 정렬시키고 군대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경 보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국경 보호, 나라를 지키는데 전심으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군대 안에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을 막 썼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해서 엄격하게 요구할 것이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외교 정책을 왜냐하면 국방부 우린 국무장관이라 하죠. 국무장관. 국무장관이 누가 됐냐면 루비오라는 사람이 됐어요. 루비오. 이 사람이 배경이 플로리다 쪽 사람인데 쿠바 쪽의 미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쿠바 아버지인가가 아마 그 쿠바의 공산주의를 떠나서 아마 레퓨지 돼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자라는 분이라 이분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DOD라고 이 국방부에 어떤 실행을 할 거냐 그 정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여기 여러분 명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기도나 여론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지금 뭐 김문수가 뜬다, 이재명이 뜬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전반적으로 반중 여론이 일어나야 돼요. 반중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야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 부가 완전히 더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미국이 이 어떤 그 정책을 지금 세웠냐면은 지금 이 Mandate for Leadership 있잖아요. 이거의 그 예전 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임기 있죠. 1.0. 그때 67%가 적용이 됐고요. 이거를 지금 제안한 사람들의 전문가 집단의 한 60%가 지금 트럼프 정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맨 처음에 뭐 했습니다. 그 법률 그냥 땅땅땅 하고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신과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집행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이 내용이 좀 꽤 긴데 그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세요. 나도 이런 거 하면은 무슨 유튜브 하면 좀 될 것 같지 않아요? 4050 깨우려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야 되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슈퍼챗만 날라오고 이러면은 막 슈퍼챗 날라오면 우리 청년들 다 주고 그래 나 그러고 싶었는데 만들어야 되나 405 야 이러면서 거기서 막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 내 강단에서 못하고 막 오두근이 이런 거 이래 되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또 그런 거 했다가 또 예수 믿는 분 중에 또 상처받을까 또 목사 사모가 그런다가 제가 이제 품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이 기질은 더 와일드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어떤 정책들이 들어갈 때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기도회가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신문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뭐 한 예로 나눠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서 저기 본어긴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들어간 거 들으셨죠? 그리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분열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버린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 예언합시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계속 예언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이 뒤에 활동하는 영이 악령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혈기로 하게 되면 너무 화가 나니까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화가 나니까 때려 부시는 거야 이게. 사람이 혈기로 하면 다 때려 부리시고 싶죠. 왜 너무 불법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불법과 수모와 고통을 우리가 이겨냅시다. 저도 이틀 동안 뭐 감기가 도는지 지금 강동탕을 한 5개 먹었거든요. 여러분 아프지 맙시다. 내일 또 나가야 되는데 아프지 말고 이겨냅시다. 이 수모와 이 고통과 막 열나시죠. 막 깨부시고 싶고 이러세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찬양이라도 할 수 있지.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거 강하면 나가는 거야. 그분들 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다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좀 다 전도합시다. 그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추운 날 밤새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귀한 게 여러분 그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런 정책들 있잖아요. 제 마음에는요 이거를 만드는 많은 이반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앞에 이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 미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를 지킬 것이다. 이거 성경적인 거잖아요. 가족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방향의 정치인들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그 리퍼블릭을 밉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내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국방부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안전, 자유, 번영의 가장 큰 적은 중국이다. 명확히 나왔어요. 중국이다. 그리고 이 왜 중국이 중요하냐면 중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북경이 전 세계 탈환의 목표를 완수하게 되면은 미국도 지금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왜 아시아가 중요하냐면 세계 GDP의 40%가 아시아입니다. 이 규모가 유럽하고 달라요, 여러분. 유럽은 인구 다 해봤자 4억 언더일 거예요. 뭐 옆에 나라도 붙여봤자 5억 언더고요. 세계 성장의 3분의 2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 아시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아시아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이 규모나 환경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에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적으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할 신실한 파트너로 한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고 제가 VOA 뉴스를 봤는데 거기 그게 내용 똑같이 나왔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고통스럽지만 이 수모를 이겨내고 이 분노를 좀 이겨냅시다. 이 분노, 악에 대한 분노를 이겨낼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강해지는 거거든요. 악의 모습이 굉장히 뭐 이렇게 친절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친절해요.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징그럽고 막 때려주고 싶고 저도 만나면 그래요. 그냥 뒤통수 때려주고 싶고 아니 태어났으면 아니 난 참 그런 거 참 희한해. 아니 그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남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들어요? 갔다가 진짜 뭐 제가 가가지고 이런 망치로 있잖아요. 나도 너무 가게 때려 부시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행하고 오동훈 씨 같은 사람들, 문영배 씨 줄줄이 나오죠. JTBC 가만 놔두지 않는데 JTBC 무너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뒤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밤낮 기도합니다. JTBC 그 더러운 힘을 답지 않으면 방송어가 취소되고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기도해서 끝까지 악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에 짐 빼지 마시고 주님이 명확하게 이름 주시는 그 사람만 붙잡으세요. 제가 그 서부지법 그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거 단순히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한일을 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활동하는 악령의 세력을 부수는 거는 이거 기도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조금 더 아프더라도 강동탕 마시면서 기도합시다. 필요하세요? 제가 싸드릴게요. 강동탕 뭐 먹을까 그리고 아프면 안 돼. 치유를 받았지. 아프면 안 돼 이 전쟁 때. 그리고 전쟁 때는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싸우고 이러면요 사람이요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상처 주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광화문을 지켜왔는데 이제서야 기도해야 한다고 나오는 거 뭐냐.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은 광화문에 다 모였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어요. 전관예 말고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 존중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일도.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이 밖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지방에는 뭐 지역적으로 어떤 기도회는 일어나는 건 전 좋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횃불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함부로 말하는 그런 그 고소할 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은 그냥 광화문에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은 뭐 그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거 좋죠. 그리고 때가 되면 광화문 사람들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나와 기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신다 하면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러한 좀 성숙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미국도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그 중보자들 모임 가잖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분들. 나와 다르다고 막 애큐제이션하고 막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 거예요, 이게 연합적인 스테이트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해합니다. 일부분에서 강화문에서도 막 그렇게 너무 나쁘게 얘기한 심하게 말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전쟁의 때는 서로 상처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예매지만 아무 일도 아닌데 야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막 던져놨으면 이러단 말이야 애들한테. 이게 전쟁의 때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하고 이 영역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거 충성스럽게 하면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또 다른 그 기도의 목사님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은 뭐 누가 무대에서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 이런 좀 바람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적이 뭐 만약에 정가홍 목사님이 높아져서 막 그분을 너무 숭상한다. 뭐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막 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가홍 목사님이 만약에 진짜 뭐 그런 영광을 취한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 없고요. 일단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최선 다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도의 불이 좀 일어나도록. 저희는 이 영역 맡았잖아요. 그럼 이거에 전심적으로 해서 우리의 적은 지금 누구라고요? 차이나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중국에게 복음할까 이거를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 중국을 어떻게 복음하러 저걸 쪼개낼 것인가. 우리 이렇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맡는다. 우리는 이 지역을 맡는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지역을 맡는다면 교회도 연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이 어디 가나 숙제인데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그 예언에 보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부흥이 임할 것인데 그거를 이기기 위한 악령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그 고대 악령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한국이 세워졌을 때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의 주술적인 집단들과 싸워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기기 위한 교회 하나의 단일된 기도와 금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밟힐 수 있으면 더 밟힙시다.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 투브라더스도 왜 우리가 이걸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전선이 그 이슬람 전선이 우리랑 지금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표 사서 나눠드리고 하는 겁니다. 꼭 좀 보라고. 아무튼 봅시다. 지금 중국이 이 그 전 세계의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은 중국을 향해 있다. 이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지금 취할 것이냐. 중국이 지금 자기 영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역까지 핵을 사용해서 위협해서라도 확장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가장 심각한 위험은 대만 그리고 미국의 협력 국가들 필리핀, 대한민국, 일본 이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건데 중국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거부방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나 대만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종속되거나 중국에 컨트롤되는 것을 우리는 막을 것이다. 이게 종속방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위해서 미국 사람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 우리는 돈을 넣겠다. 재정을 넣겠다.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자. 이게 국방부 그 펄리시에 공개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루비오가 하는 말 국방장관 피터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대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트랜스내셔널 테러리즘을 표현했었어요. 이제 테러리즘이 한 지역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이 동맹국, 그다음 아시아 동맹국이 같이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걸 위해서 협력국을 도울 것인데, 여러분 이 협력국을 도울 것에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미국의 커다란 재정이 한국에 들어와야 돼요. 더 유대인 잡으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실행 사항을 또 이 사람들 적습니다. 첫 번째, 중국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거부 방어권을 우선으로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러시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 자원을 다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 협력 국가 간의 방어권을 공유 부담하는 걸 증가시킬 거다. 뭐냐면요, 지금 동맹 국가들을 우리는 그냥 뒤에서 백업만 하는 거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동맹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실제로 강해지도록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텝업 되도록 미국의 핵심 국방 전력에 대한 공유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혼자 못 싸운다는 거예요. 이 전선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전선이요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광화문 세력 같이 나가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이 공산주의 빨개 세력 전쟁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전선이요 여러 개가 지금 열렸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7개 영역에 열린 것처럼 저도 지금 전선이 너무 열려가지고 또 앞으로 2주 후에는 제가 또 어딜 갑니다. 그 전선이 열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기도하시다가 이 주님이 새벽 가운데 이동시키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예수님 재림 전에 악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선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개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만, 일본, 호주와 같이 이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모델을 우리는 더 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 썼습니다. 우리 미국은 유럽에서 군대 위치를 감소시킬 것이다. 유럽에서는 빼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빼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막고 핵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에 배치된 군력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중동 걸프만의 파트너 국가들의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사우디에서 얼마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이스라엘과 중동에 또 한 번 그 아브라함 협정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전 보는데요. 해군과 공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커지도록 미국이 중동 지역의 걸프만 나라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바로 지원하지 않을 거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할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거를 통해서 다른 아랍 국가를 만나고 피스 트리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랍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중동의 커다란 부흥이 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이제 부흥이 이제 끝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유지한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나옵니다. 뭐라고 나냐면 남한이 북한을 대하여서 기존의 재래식 방어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전략에 있어서 선두적으로 완전히 이끌어가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그 보고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한 자체 우리의 국방력으로는요 북한하고 붙으면 이긴대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그 순간에 중국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전쟁이 왜 힘든지 아시죠? 촛불 집회나 뭐 중국말 이런 애 나와 있잖아요. 공안 중에서도 지금 뭐 중국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거 지금 비자 지금 빨리 막아야 돼요. 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국의 순수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있는 사람들. 화교 스케치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화교면은 몇 등급이라도 뭐 의대 간다면서요. 그거 누가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10대 20대 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서울도 힘든데 화교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화교에서 몇 년 뭐죠? 그
그 국가적인 일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권도 주려고 법안을 만들었었대요. 이 미친 짓거리 한 거예요, 여러분. 아,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하게 대한민국에서 뭐 일을 하고 근데 여기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은 비자를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들어와 가지고 그 중국에서 들어오신 사람들 말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 있죠.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줄줄이 나라들 있잖아. 탄 나라로 끝나는 나라. 이 사람들도 지금 딴짓 안 하게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그 다음이 이슬람 테러리즘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기도의 힘으로 저는 이제 안전하게 좀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복음 이제 막 주야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남한이 이것을 완전히 이기도록 선두적으로 이걸 넘기겠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팽창과 현대에 대한 재서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반테러리즘에 대해서 협력 국가의 동맹과 공동 책임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회를 보시는 분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키온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이스라엘 가고 워싱턴 가고 뭐 비행기 타보려고 아닙니다. 그 먼 길을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외치고 나가는 건데 뭐냐면 반테러리즘에 대한민국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만이 적이 아니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하는 국제 그 세력의 공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반테러리즘에서 협력국가의 동맹과 공동 책임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과 연관되는 파트너들과 노력에 연관된 유지 비용을 우리 다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중국 반테러리즘 뭐 연구소 리서치 만들 것이다. 그 미국 국방부나 그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버짓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하는 것들 쭉 있어요. 그럼 그런데 제안서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돈 줍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예요. 우리를 돕겠다? 이게 그 의도가 확실하죠. 확실한 곳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동맹군과 파트너에 대해서 테러리즘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주도권을 넘기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국방부 전략과 외교 전략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중국을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모든 전략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쓸 것이다. 이게 지금 방향이 나온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코리아, 그다음에 노스 코리아 치면 이렇게 몇 개가 쭉쭉쭉쭉 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지금 발췌한 겁니다. 잘 안 보이세요? 크게 해서 하면 보여요. 여긴 제가 조금 번역했는데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핵 억제 전략을 쓸 건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핵무기 억제라는 거예요. 핵무기 억제 전략.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중보기도자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지금 전략이 뭐냐면 또 네 나라가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대요. 이게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어디서 지진 났다 이런 거 있죠. 가끔. 그럼 핵실험에 쓴 걸 수도 있어요. 뭐 몇천 명 지진 났다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터트리면 이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핵 균형을 크게 변형해서 본인들이 가져오게끔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핵 파괴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 핵을 쏠 거라고 강압 전술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매우 앞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핵무기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란인데요. 이란은 핵무기 사용해서 매우 가깝게 근접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란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한상은 그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이스라엘이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공중이 아니고 아래로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눴잖아요. 이란에 아직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고 있다. 다니엘 때 그 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이란 안에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세라는 사람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또 한 걸로 적용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을 도왔던 그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천사의 방문들이 있겠죠. 이란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한테. 그런 일 있을 거예요. 이란 한번 가세요. 이란이 이제 지금 이 경제 붕괴, 지금 미국 들어서고 나서 경제 붕괴될 거다. 지금 그 달러랑 그 바꾸는 비율이 20배가 떴대요. 20배. 돈 빼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 이란이 무너지면 그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무너질 거고요. 이때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란에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그 다 넣어서 복음 전도자로. 제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놀라운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전략적인 기도에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 네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미사일 디펜스라고 했는데 미사일 그 전략에 있어서도 북한 또 나옵니다. 핵무기가 미사일 2개.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손을 보겠다는 거. 근데 미국의 첫 번째 커다란 적은 중국. 러시아는 그냥 억제하는 형태로만 나가고요.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제 너무 큰 전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러시아가 엄청 많거든요. 북한은 공격적인 미사일 시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과 일본을 향해 점점 더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무기고를 거대한 규모로 증가시키고 각 지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공중, 그다음에 그 바다 아래로 크루즈 미사일 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제동을 걸겠다. 미국이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란이에요. 이란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도 나왔어요. 유럽 지역에 로켓을 사용하려고 한다. ICBM 이렇게 나왔어요. 이란.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면 그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군대 내에서 정치화된 것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안에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군대가 믿음의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재건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군대 안에 책임과 신뢰를 다시 재건할 것인데 그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군대 안에 목사님들이 신앙의 교리에 따라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다. 이런 거 너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의 군대가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국의 군목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군목이 있는데 미국만큼의 미국의 군목처럼 아마 위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제가 뭐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은 그래서 군목 목사들한테 권한을 주고 포스, 그 페스티벌 포스의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실행할 방법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별 3개, 4개 별 그런 별 사람들한테는 상원 인준을 거쳐서 체계화된 지휘, 명령,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만들겠다. 군대 질서를 다시 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나라도 좀 적용해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드러났잖아요.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질질 짜고, 그리고 그 중에 한번 붙잡혀간 지금 군대 수령 그 군대 앞에 사령관은 지금 내가 보면 거짓 증언하는 것 같아. 그 윤석열 대통령 그거 안 했다 얘기하는데 그 사람 했다고 계속 거짓 증언하고 있죠. 기도합시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거짓의 카르텔에 들어가면 이게 죽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안공항 사장 왜 갑자기 죽었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선관이나 빨리 양심 선언하고 나와야 돼요. 죽음의 그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전역한 군인들은 이제 복귀시킨다. 그리고 적절한 계급을 복구하고 미지급 임금 준다. 참 미국은 이런 보상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세뇌와 분열을 조장하는 비판적인 이론 인종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새로 설립된 다양성, 이거 뭡니까? LGBT잖아요. 트랜스젠더, 형평성, 포용성,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사무실 직원들은 다 폐지한다. 그냥 자른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르크스 교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사 아카데미를 다 검열할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전문가들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도 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금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아, 난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지금. 전교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교회 가야 되지 않나요? 전교조 아래가 지금 뭐죠? 그 유치원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르크스 교리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걸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와서 비자법 나와요. 여기 제가 정리 안 했는데 미국에 반대 시위한 사람들 이제 비자 이제 못 내줘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 나라인 사람 다 이거 지금 다 리미테이션 다 건대요. 못 갑니다 이제 미국에. 왜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리 팔레스타인 했잖아요. 프리 팔레스타인에 시위한 사람들도 다 기록에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 전쟁의 때에는요, 이 기질이 순해서는 안 돼. 앞에 있는 사람들 있죠. 앞에 있는 사람은 때려 부시고 막 맞짱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집행몽하게 버리잖아요, 집행.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저분이.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는 중보기도자들도 있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 기도 안 한 분 없으시죠, 여기서?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 남의 나라 대통령 기도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우리 맨날 금식하고 우리도 이번에 만찬에 갔어야 됐어, 그쵸? 그쵸, 우리 집사님 갔어야 돼. 우리 비행기 다 갔어야 됐어, 우리. 근데 우리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주님의 나라로 해서 어린 양들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믿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 읽으면서 꿈에 이승만 대통령 방문 한번 받고, 그렇죠? 순교자들 방문 한번 받고, 뭐 조영기 목사님 한번 꿈에 방문 받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이 부어줘야 돼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자연적인 힘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 용기와 담대함을 부술 수가 이게 임해야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레스의 영이라고 하겠죠. 어떤 어노인팅이라 하는데 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가니까 인도에 거기 중보기자도 맨날 트럼프 기도한대. 왜냐하면 인도도 힌두교 인도에 여러분 모디라는 총리가요 굉장히 강력한 레디컬 힌두이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한번 와가지고 종교 탄압하지 마라 인권 얘기를 한번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싹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지 뭐 인도 뭐 중국도 기도할 거고 뭐 사우디도 기도했다 그래서 사우디도 위치 목사가 자기도 그날 밤새 기도했대요. 모여가지고 막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지 이 중동의 이 테러리즘을 무너뜨리고 사우디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어야 이 부흥이 온다는 거죠. 빈살말 마음을 돌이킨 게 지금 트럼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기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제 기도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 한 장 좀 넘겨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트랜스젠더까지 군인의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망가졌을 때 감사한데 자꾸 뭐 하겠다고 나와서 민주당 쪽에 누구 한 명 있죠. 군인인데 무슨 뭐 인권센터 뭐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면. 여러분 이거 뭐냐면은 제가 한 3개의 보고서를 봤는데 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고 중국에 대한 보고서 쓴 게 있는데 한 이것도 한 12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고 이 방향으로 가겠냐 했냐면 이 중국이 잘 보니까 이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월스트리트가 중국이 일어나는데 돈을 대주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요, 여러분 어떤 기가 잠깐 월스트리트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지금 저렇게 강해진 이유는 돈이 갔기 때문에 강해졌다는 거예요. 군대도 돈이 갔기 때문에 강해졌는데 이 돈이 찾아보니까 우리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악의 카르텔이에요. 중국 기업을 월스트리트에 상장해 주고 거대한 수수료를 받는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사건 한번 들어서 보세요. 한 사람은 1억 5천인가 넣어가지고 얼마 만들었죠? 1,200억? 4천억? 여러분 4천억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한테 죽도록 충성하겠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 전 세계의 자금의 흐름과 이 악한 영의 진의 그 돌아가는 거 한번 좀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 가져와야지 우리가 보궐묘에서 쓴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가 뭐냐면 중국의 투명성 보고서인데 이 보니까 중국 정부는 자체 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숨기고 조작하고 위조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 지금 좌파들이라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입안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그 데이터,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만한 정보를 모으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투명하게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쭉 보고서로 이제 정리한 건데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썼습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 본질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통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다 통제해 버린대.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시장경제 이러한 어떤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그냥 나랑 의견이 달라? 그냥 묵살하고 그냥 컨트롤하고 나중에 죽이고 이러한 일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CCP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다 억압하고 조작해서 바꿔버린다. 똑같죠, 지금 하는 거랑. 그래서 미중 경쟁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쭉 나눕니다. 거기 보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인권, 그 다음에 이 부, 1대1로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조직적으로 그걸 이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가지고 날 것인가. 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 일반 이렇게 중보기들 하지만 좀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좀 필요가 있어요. 이제 흐름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미국 기업의 절반이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중국에 돈을 안 넣겠다. 그리고 관세 때린다고 했죠. 10%. 더 때릴 수 있어요. 25%요? 25% 나왔어요? 20%? 이걸 지금 조이겠다는 조이겠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 공산당이 CCP는 매우 조직적으로 미국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전반적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서양 자본, 투자 자본을 훔치러 들어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훔치기 위해서 월스트리트를 이용했는데 그 돈으로 중국의 군대를 일으켰다. 2023년 1월 250개의 중국 회사가 1 트릴리언 달러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 트릴리언 얼마죠? 그 정도 규모로 상장됐는데 이것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계열사들 막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열사들 가운데 자금을 보내는 흐름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까지 펀드 자금의 흐름에서 미국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집행을 안 받고 있고 오늘까지 준수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월스트리트와 결탁된 회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오랫동안 미국의 법을 어기고 있다. 자본을 유출하고 있다. 해당 자본이 중국의 공산당 CCP에 넘어가서 군비를 세우는데 다 쓰이고 있다. 이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계 회사의 저작권, 기술, 펀드 등의 매우 심각한 범위에서 훔치고 있다. 탈취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시아에 격리하거나 우리의 우방 국가를 건들게 되면 우방 국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들어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중국의 비즈니스를 못하던 경제 제재를 맨 처음에 가할 건데 돈줄을 다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엑소더스 할 거고요. 중국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중국에 투자한 미국인들은 돈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썼어요. 당신들 중국에 투자했어? 돈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빨리 빼라는 거죠. 뭐 여기 뭐 또 많이 내용이 나오는데 참 여러분 대한민국도 열어보면 지금 중국에 돈 넣는 분들 빨리 빼세요. 미국이랑 흐름이 지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 자기네끼리 화폐 만들고 브릭스 만들고 그 시스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쓰이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달러가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되면 달러가 유통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결정하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인데요. 이거 한국에 관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고서에서도 반복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 VOA 뉴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여기 뉴스 내용이 오늘 나온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미국의 정책하고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 이쪽 방향으로 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계획을 좀 세우세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트럼프가 그날 그 되고 나서
그 평택에랑 연결해가지고 통한 거 나왔죠. 그 주한미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 우선할 때 대미 관계에 대가 치를 것이다. 트럼프 동맹 통해 대중 경제 가능할 것이다. 어떤 얘기가 나냐면 첫 번째, 잘 안 보이시죠?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꽝꽝꽝. 여러 가지 표현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핵심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 앵커를 내렸다. 미국, 한국, 일본 협력이 필요하다.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3분의 2가 아시아 지역인데 경제 마켓이 거기서 중국이 상승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을 키우진 않아요. 아시죠? 일본을 키워놓으면 쟤네가 이제 아시아를 다 먹네? 그래도 일본은 안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한번 눌렀잖아요. 옛날에 그 펄하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찾아보면. 근데 한국은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필요한 나라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하다 또 나옵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라는 점이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을 통한 협력 미국 전략이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 배치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지금 증가시킬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사실 선거 전에는 철수할 거야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되고 나니까 유지할 거야? 더 증가시킬 거야. 그 또 하나 좋은 얘기는 조선업 나오잖아요.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이순신 배 만든 나라 아닙니까? 12척의 배로 일본에 얼마나 일본 12척의 배를 이겼다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화에. 우리나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만든 나라 그리스, 한국 몇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는 이제 그 선박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스 선박은 크루즈 이런 걸 많이 만들고 노는 거, 여행용 크루즈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군비 이런 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인상적인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데 미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보조선, 지원선, 물리선 관련 모든 거를 한국과 하고 싶다.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를 제공했다. 평택이 지금 제일 큰 미군 기지라는 거예요. 오키나와 이런 데 들으면 되게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땅 주고 다 해주고 했는데 한국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참 한국은 동맹의 매우 호우적인 국가이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업은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하다. 조선업에 뭐 투자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방향이면은 수주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재고량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탄약 주면서 그 군인들도 보냈잖아요. 그래서 걔네 젊은 애들이 지금 다 총알바지에서 죽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1,500명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애들이 17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17살 여러분 17살이에요. 18살 자기네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이런 악을 행하고 북한이 살 수 있을까요? 악을 악이라고 말합시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이 탄약이 너무 부족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대한민국 특히 방위 산업이 매우 발달한 한국과 협력 강화해야 된다. 무기 체계와 탄약 미사일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출 것이다.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많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자원은 이스라엘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여기 뭐라고요? 생산을 위한 장벽을 낮출 것이다. 필요한 정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 만드는 기술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보잉 이런 거 있죠. 무한공항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아시죠? 공산주의 영으로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선지자가 받아서 딱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영이 휩쓰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자기 기도하다 받았대요. 또 하나 죽었잖아요. 이 공산주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공산주의 영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요. 전자 있죠. 핸드폰. 이 전자가 이제 핸드폰을 만들려면 모든 전자 기술이 총 집결돼야지만 핸드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는 모든 엔지니어링이 합쳐져야지 만들 수 있어요. 건설하고. 우리가 지금 2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못해요. 비행기는 하는 나라 2나라예요. 프랑스하고 미국이거든요. 이제 비행기 자체는 너무도 특허권과 너무도 투자, 그다음에 그 안보랑 다 연결됩니다. 시큐리티랑 연결돼서 함부로 못 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 비행기까지 만약에 배 열잖아요. 배는 우리가 만들고 만약에 비행기를 열어준다, 야 그럼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비행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철도 만들잖아요. 현대에서 롯데면 철도도 만들 때 못 만들진 않아요. 우리 작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행기 만들면 제가 예전에 그 비행기 인수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막 찾아봤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못하잖아요. 일본이 원래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세요? 도요타랑 그 위에가 비행기를 만들려고 조그만 그 전투기 있죠. 장갑제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어떠한 전문가 인터뷰에서 동일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 단 하나. 중국을 부수는 데 함께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론과 정치인들이 뭐 지금 빨리 뭐 조기 대선 이런 말 집어치우고 반중 중국 CCP가 지금 들어가서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 그리고 종북 세력들 단합시켜가지고 무너뜨린 여론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래 나와야 돼요. 하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기술들도 유출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언론에다가 해가지고 얘네 미국도 훔쳐갔는데 우리나라가 안 훔쳐갔을 거예요? 훔쳐갔겠죠.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야 돼요. 왜 열일 받지? 죄송합니다. 왜 열일 받지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분노가 갑자기 막 일어나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참고 자료인데 한국이 어떻게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아직 신문에는 안 나왔는데 일본에서 나왔대요. 도요타 아시죠? 도요타. 도요타 아세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보면 도요타가 사실 1위예요. 그리고 현대가 지금 3위까지 올라갔대요. 예전에는 현대가 한 7, 8위 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을 누가 잡느냐를 전 세계의 생산을 잡느냐가 정해져. 왜냐면 미국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유럽은 이제 어쨌든 폭스바겐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자국민 자동차를 씁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 원래 GM이 무너졌잖아요. GM 포드가 미국 차잖아요. 근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러냐면 제조업 일으킬 거다 그랬어요. 우리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은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 미국 자동차 우리 자존심이라는 거죠. 우리 자존심 일으킬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특혜 주겠다. 그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도요타가 1인데 일본에서 혼다, 닛산, 미쓰비시가 합작한다고 그래요. 그럼 한 3위로 올라갔는데 지금 2위는 폭스바겐이고 현대차가 지금 3위, 4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트럼프 노맥스 2기서 이게 작년 거예요. 도요타, 현대차, GM이 완성차 삼국지 전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요타, 현대차, GM이 합치면 미국의 시장에 전폭적인 그 협력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젠가 일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도요타의 지분을 현대에 넘길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했잖아요. 현대자동차 다른 그 자동차 회사 인수합병할 거라고. 우리 기도한 거 나오잖아요. 지금 기사에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받은 건데 현대자동차가 커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북한을 여는 게 아버지의 마음과 그 형제하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근데 현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현대를 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정의선 씨였나? 정의선 씨 맞죠? 지금 받은 사람이 현대자동차. 그렇죠. 정의선 씨가 뭐 이렇게 그 현대인들한테 쓰는 걸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주영 회장의 아버지의 그 선대의 사랑과 우리의 형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안에 우리 한국 그 뭐 수십만 개의 기업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자동차 욕하지 맙시다. 무너지면 안 돼요, 현대 삼성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너무 연결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그 도요타 현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본 분한테는 이게 유쾌한 뉴스가 아닌데 커다란 지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일본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있을까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받은 건 뭐냐면 일본 안에 그 의류 직물하는 그 제조 기술이 있대요.
그런 건 롯데로 넘어올 거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제조 관련 이런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전자 기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술들은 현대로 넘을 수 있겠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북한 열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조 공장 그 일본은 어쨌든 그 뭐죠 바다를 끼고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육로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우리보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 그럼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통일한다고 보세요. 그럼 중국뿐만 아니라 그 줄줄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이 마켓이 어마어마한 성장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놓치겠습니까? 안 놓친다니까 절대 안 놓쳐요. 그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그 미국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건에 딱 만족하는 나라가 기업이 토요타,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GM 정도일 거라고 전망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과 연결된 아무리 싸더라도 저가 자동차도 중국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디지털화 이런 거에서 테슬라는 별도로 들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 HEV의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라인업을 가진 것은 현대자동차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GM은 그래도 이제 잘 나가진 않지만 그나마 자동차 제조를 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산 라인을 조지아주의 그 현대차 그룹이 엄청나게 지금 신공장 건립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되게 커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그 주에 있거든요. 거기에 SK 배터리가도 있고 그래요. 다 비슷한 곳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 다 타게 만들 것이다. 너무 좋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반적인 방향에서 이 하나 기업이 커지면요 하나의 그룹이 아니에요. 이 뒤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다 자라게 나겠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그 1월에 나눴던 2025년 메시지 중에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 재정의 공급, 다니엘, 요셉, 에스더와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럼 현대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가가 모이면은 그 제사하는 거 있는데 그것만 빨리 버려야 돼. 그 현대기업 기도하는 사람 있어. 누구 현대 있어? 빨리 기도해. 그거 무너뜨려야 돼. 그 왜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왜 그걸 제사라고 있어? 그거 빨리 버려야 돼. 빨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도록 그 현대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가 안에 정주영 씨가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신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정주영 씨가 예전에 소 몰고 북한 방문한 거 아시죠? 소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다른 것도 갔어요. 그게 뭔가 이분이 좀 미래를 바라본 프로페틱한 저는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G2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배경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내용이요. 놀라지도 않네요. 나랑 지금 여러분 현대는 나랑 상관없다 이런 거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삼성동 여기 우리 조금 지나면 한전 부지 이 현대자동차 다 들어올 거예요. 그 연결돼서 그룹이 하나 들어가면 연관단 회사가 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어떤 지역은요 그 부동산 거래 못 해요. 그 토지 그 거래 제한 이런 걸로 와가지고 거기가 아마 세워지면 아마 우리나라가 그 여러분 독일 가면요 뮌헨 이런 데 가면 BMW 그 자동차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BMW나 자동차 박물관을 보려고 오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면은 요 삼성동이랑 코엑스 잠실 여기가 발달되면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뭐 있어요? 있는 분들? 빨리 헌금해요. 빨리 주님 나라에서 헌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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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거기가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지하로 뚫겠다는 거잖아요. 교통 체증 때문에. 지금도 현대백화점 그쪽 가죠. 그 코엑스 무역센터 3시 반부터 길이 막혀요. 근데 현대 들어오면 더 막히겠죠. 우리 교회 이제 이 주변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동할 건데 더 많은 사람이 오겠죠. 할렐루야.
제가 G2 예언했으니까 빨리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빨리 달러. 빨리 우리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투브라더스 이후에 그 달러 크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달러 가진 분들 빨리 이거 방송 보신 분들 빨리 달러 넣으시기 바랍니다. 달러 넣어서 이 모든 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영혼을 구하는 데 씁시다. 이 공산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어둠의 진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씁시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여러분 통장에 영원 남도록 하세요. 영원 너무했나? 장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한 1,000만 원 남길까요 그럼? 1,000만 원 남길까요? 그래 남깁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립시다. 그래서 한국이 이 방향으로 가면 G2 국가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